네, ID4 GTX 타고 함부르크를 출발해서 하노버까지 이동합니다. GTX 고성능 모델이죠. 299마력의 힘을 내는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고요. 자, 어제는 이곳 함부르크에서 ID2 발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ID4 GTX 시승을 합니다. 국내는 ID4까지만 들어왔고 ID4 GTX 모델은 판매되지 않고 있죠. 지금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독일에 온 김에 이 GTX를 타보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인테리어 심플하죠. 계기판도 아주 손바닥보다 더 작은 모니터를 배치해 놓고 있을 뿐이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정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속도, 주행 가는 거리 정도가 올라오네요. 자, 따로 시동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동 버튼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만 키를 소지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출발 준비가 됩니다. 따로 별도로 시동 버튼을 누르는 그런 동작은 할 필요가 없고요. 계기판 우측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변속 조작을 하게 됩니다. 햇볕이 부셔서요. 선글라스 잠깐 끼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어울리나요? 자, 지금 주행 가는 거리 330km로 나오고 있죠. 77kWh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유례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80km로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보다는 좀 짧아지겠다라는 얘기고요. 전기차 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봄, 가을 기온이 괜찮을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 훨씬 더 갈 수 있을 테고요. 한겨울에는 그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는 80%까지만 충전하기를 권장을 하죠. 그러면 1회 충전으로 480km를 간다라고 할 때 1회 충전은 100% 충전했을 때의 얘기죠. 그러면 80%만 충전을 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도 그만큼 줄어들 테고요. 또한 배터리 잔량 완전히 바닥이 날 때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습니다.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충전을 해야 된다고 보면 다시 배터리 잔량 10%는 또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된다고 하면 위로 20%, 아래로 10%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는 7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유럽에서 운전할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추월은 반드시 왼쪽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터리 통과를 할 때 런어바웃이라고 이곳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런어바웃을 통과를 할 때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주 고속도로 무제한 질주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의외로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칼같이 지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속도로에서는 좌측으로만 추월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추월을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무척 당황스럽고 또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교차로, 회전 교차로에서도 당연히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저 차는 당연히 나한테 양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충분히 먼저 끼어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들어갈 때는 사고가 난다, 필연적으로 사고가 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통법규, 교통규칙에 충실한 이쪽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어떤 운전 방법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요령,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면 더 좋겠죠. 자, 기본적으로 고성능 모델이니까요. 299마력의 힘을 냅니다. 300마력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테고,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륜구동의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서 살인구동, 모터 2개, 고성능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 함부르크는 어제 잠깐 둘러봤더니 전통적인 항구 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부산과 비슷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앞에 에바강이 흐르고 있는데, 에바강을 중심으로 뭐 조선소, 세계적인 갑부들이 만드는 요트, 서브마린, 그 잠수함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항구의 정취가 물씬 나는 그런 항구 도시다 라는 점 양념 삼아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도심을 함께 달리는 자전거 보행자들이 많이 보이죠. 운전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당연히 D 모드가 있고요, 브레이크 모드, B 모드가 있습니다. 그 회생제동 시스템의 민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브레이크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회생제동이 좀 더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예민해지는 거죠. 회생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뒤에서 누가 잡아 끄는 것처럼 상당히 강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D 모드를 선택을 해주면 되죠. D를 선택을 하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MEB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전기차입니다. 진짜 조용하죠. 모터 도는 소리가 들리나요? 아주 뭐 엔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수준이죠. 노면에서 올라온 잡소리도 거의 느끼기 힘들고요. 상당히 조용하고 안정감 있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정감 하면 또 전기차죠. 늘 전기차를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얘기, 배터리가 바닥에 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다, 무게중심이 낮아서 주행 안정감이 우수하다, 뭐 그런 공식처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GTX 역시 그런 공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끌어지듯이 움직이면서 햄부르크 도심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차가 ID4 최초의 ID 시리즈의 최초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한 대를 더 타볼 텐데요. 이후에 ID5가 나왔고 ID5에 GTX가 또 있죠. 0-100 6.2초에 주파하는 성능을 가졌고요. 최고 속도 시속 180km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좀 만져보고 싶은데 지금 낯선 땅, 타국 땅에서 길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기판에도 내비게이션 정보가 올라오기는 하네요. 또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인터랙티브 반응을 합니다. 제스처 컨트롤도 될 텐데요. 그렇죠? 손동작을 인식하는 제스처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잔잔하게 들리는 모터 소리 들으면서 철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에바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죠. 순간 가속력이 역시 전기차답습니다. 쭉 밟으면 쭉쭉 빠지고요. 자, 주행 모드가 어디 있을 텐데요. 여기 있네. 자,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트랙션 모드가 있습니다. 인디비듀얼 있고요. 트랙션 모드는 오프로드 모드겠죠. 일단 에코 모드로 가볼까요? 국내와는 조금씩 수치상의 차이가 있죠. 출력, 연비 이런 부분들 모두 국내에서 인증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 정보들이 나중에 국내에서 판매될 때와는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특히 연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은 조금 더 까다롭다라는 인상을 주고요.
유럽 인증 기준인 WLTP 기준이 오히려 실제 연비와는 좀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해봅니다. 진짜 정숙하네요. 진짜 조용합니다. 젖은 바닥을 지나는데, 젖은 바닥 지날 때 그 노면과의 마찰 소리 아시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른 노면이나 젖은 노면이나 상관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폭스바겐의 고성능 모델 GT 돌림이죠. 가솔린 엔진의 고성능 모델 GTI, 디젤 엔진의 고성능 모델 GTD, 그리고 전기차의 고성능 모델 GTX입니다. 계기판은 이 스티어링 휠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심에서의 거동만 보면 전혀 고성능 모델 같지 않습니다. 순둥순둥 조용조용, 마치 고양이 발자국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네요. 자, 고속도로에 올라오서니까 속도가 좀 붙어서 그런가요? 노면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요? 타이어 소리가 좀 올라오죠? 시속 90km입니다. 아우토반에 올라온 모양입니다.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인데요. 아우토반 전 구간이 속도 무제한인 건 아니고요. 속도 제한이 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이 고속도로 따라서 하노버까지 달려갑니다. 자, 주행 모드 이제 스포츠 한번 가볼까요? 자, 스포츠 갑니다. 와, 킥다운 버튼 있고요. 속도 뭐 가볍게 130까지 끌어올리고 있고요.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죠. 120 넘어서니까 바람 소리가 좀 올라오네요. 앞창을 타고 넘어가는 바람 소리가 시속 120km에서부터 좀 신경 쓰이게 들리네요. 제한 속도가 시속 180에 걸려 있는데요. 그 속도까지 올리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금방 속도를 올릴 수 있을 텐데, 다만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300km 정도 남았네요. 오르락 내리락 가속할 때는 파란 컬러, 엑셀 오프에서 회생제동이 활성화되면 초록색 컬러 쪽으로 이제 컬러로도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주행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작동을 시켜 볼까요? 와글 아우,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자, 트래블 어시스트 작동을 시켜 봅니다. 제한 속도 시속 120에 맞춰 보고요. 10km만 더 가죠. 시속 130에 맞춰 봅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 고속도로의 구분 차선을 잘 타고 넘어가고 있죠. 또한 차선을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에 차가 들어오면 차 형태가 나타나네요. 차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요. 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강한가요? 약간 횡풍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아우토반 달려봅니다. 자,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아래쪽을 살짝 깎아놨습니다. D컷 스티어링 휠로 만들었고요. 조향을 하는 느낌이 좋습니다. 고속에서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무거워도 좋겠다 싶네요. 조금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차창 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여서 속도와 진행 방향 정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갈림길에서는 이제 방향 지시, 진행 방향 안내도 해줍니다. 자, 오랜만에 독일 아우토반 달려보네요. 어제는 기사 쓰느라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요. 아우토반에 올라오니까 정신이 바짝 납니다. 룸미러를 통보한 후방 시야 아주 시원하고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죠. 글래스 루프 아주 실내를 환하게
햇살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개방감이 상당하죠. 그리고 버킷 시트입니다. 일체형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해서 이 운전자의 몸과 밀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고, 쫓아가기 바쁘네. 자, 속도 쭉 내보는데요. 야, 시속 180 제한 속도까지 달려왔습니다. 181, 182까지 찍네요. 아우토반입니다. 속도 제한 풀렸습니다. 속도 무제한 구간에 들어섰는데요. 뭐 200까지도 달리지 못하네요. 180에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더 이상 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제한 속도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람 소리가 무척 커지고 있죠. 그래도 이런 고속주행 영역에서는 차체가 계속적으로 진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노면의 자잘한 충격조차도 이제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건데요.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는 전기차,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고광폭 타이어, 초광폭 타이어 등을 적용을 해서 이 안정감을 상당히 이 흔들림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177, 이제 180 정도의 속도인데요. 바람 소리가 좀 거슬린다? 하지만 이 속도에서 이 정도의 소리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뭐 한국에서라고 한다면 꿈도 못 꿀 속도죠. 독일이니까 가능한 속도 느껴보면서 역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세계 톱클래스의 자동차 브랜드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된 데에는 아마도 이 아우토반이 기여한 바도 적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토반 또 통행료가 없죠. 무료도로입니다. 뭐 거기에는 또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고 또한 그 무료인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없이 달려볼 수 있다라는 것,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부러운 동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성능 전기차, 어쩌면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죠. 전기자동차라고 한다면 친환경을 최우선 덕목으로 하는 그런 자동차일 텐데요. 성능보다는 효율, 힘보다는 연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는 덕목일 테고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 모빌리티, 뭐 이런 데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하나같이 또 그러면서도 고성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성능 모델들은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 라는 얘기죠. 차를 타고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질주 본능, 사람들의 심리, 빨리 달리고 싶은 욕망, 뭐 이런 부분들이 발전 원동력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면이 있죠. 특히나 남자들에게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고성능 전기차의 존재 이유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시대에서도 자동차라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덕목 하나 고성능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전기자동차가 고성능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전기자동차들 중에서 몇몇 모델 정도는 이런 고성능을 갖춘 차들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아주 다양한 모습의 자동차들이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아름다운 자동차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125kW 충전기 기준으로 약 30분 충전하면 3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급할 때는 국내에서는 고속 충전기 약 100kW급이 있고요. 고속도로 상에서는 아직도 50kW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를 감안하면 충전 시간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고요. 달려가는데 아주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가속을 하는데 속도를 높이는데 차에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 바로바로 직답을 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그렇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아시죠?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다시 속도 무제한. 이 많은 차들이 이렇게 빨리 달리면서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규칙이 잘 지켜지니까 고속주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참 부러운 모습이고요. 결국 내가 운전 잘한다고 의시될 건 아니다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빨리 달리고 안전하게 달리고 할 수 있는 것, 결국 따지고 보면 나와 함께 도로를 같이 달리는 다른 운전자들이 적어도 나만큼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운전이, 안전한 고속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 좀 아쉽습니다. 루프, 그러니까 지붕 마감재 끝선과 윈드실드, 그러니까 앞창이 만나는 지점이 많이 떠 있고요. 재질의 단면도 드러나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이라고 하면 그만큼 고성능, 고품질에 대한 기대도 클 텐데요. 마무리가 조금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구간에 들었었는데요. 뭐 200까지도 달리지 못하네요. 180에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더 이상 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제한 속도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운전자 교대로 차를 운전대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ID4 GTX 290마력의 힘을 가진 사륜구동 MEB 플랫폼에서의 첫 사륜구동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전용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실내 공간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한 데다가 전기차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야성, 힘, 질주 본능 뭐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탑재해서 전기차에서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의 질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고성능 차로 잘 완성해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국내에서도 하루 빨리 GTX 모델들 만나 보기를 바라면서요. 하노버로 향하는 아우토반 상에서 ID4 GTX 시승 마칠까 합니다. ID4 GTX 시승기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내일은 ID5 GTX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ID5 GTX는 또 어떤지 내일 또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르크를 출발해서 하노버로 달리는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ID4 GTX 만나봤습니다. 오늘 ID4 GTX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